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행을 맡은 김유미입니다. 자신의 삶과 직결된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2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역대 최고의 관심 속에 쟁쟁한 후보들이 잇따라 출마를 선언했는데요. 그중에 어떤 후보가 지역민들의 선택을 받게 될지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청장 경선 후보자들과 함께 50분 동안 광주 동구의 지역 현황과 미래의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총 4명의 후보들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데요. 먼저 어떤 후보자들이 광주 동구청장 경선 후보로 나섰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환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환입니다. 이어서 진선기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성기 후보입니다. 네, 그리고 강신기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신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임택 후보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임택입니다. 네, 이번 경선 후보자 초청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주최하고 CNB 광주방송, KCTV 광주방송, 광주 CBS, 우등일보, 뉴시스가 공동 제작합니다. 토론에 앞서서 진행 방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마련된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청장 경선 후보자 초청 토론회는 4명의 후보 모두에게 묻는 공통 질문과 후보자가 주도권을 갖고 다른 후보들과 토론하는 주도권 토론으로 진행합니다. 토론의 공정성을 위해서 정해진 발언 순서와 시간은 정확하게 엄수해 주시고요. 토론을 통해서 후보자들의 정책과 자질이 제대로 검증될 수 있도록 상대방을 비방하는 발언이라든지 인신공격성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후보자들의 발언 순서와 좌석 배치는 사전에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과 협의를 통해서 진행됐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각 후보들이 광주 동구청장의 도전장을 내민 이유와 각오가 담긴 모두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각 후보들은 1분 동안 발언할 수 있습니다. 먼저 김성환 후보 모두 발언 시작해 주시죠. 네, 존경하는 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동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광주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는 대선 패배의 아픔에서 벗어나서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비록 정권이 우리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정권이라 할지라도 제대로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일꾼 뽑아서 지역 발전시킬 수 있는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과거 동구청장일 때도 박근혜 정권 시절에 구청장 했고 또 이후 야당 소속으로도 10만 인구 회복을 위한 준비 그리고 여러 편의시설들 설치해냈습니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에서 22년여를 근무하면서 쌓은 중앙의 인맥 그리고 경험, 국정 경험 또 구청장으로서의 경험 이런 것들을 살려서 이제 막 늘어나기 시작한 유입 인구 동구 떠나지 않도록 생활의 편리, 안전 그리고 풍요로움 갖춘 동구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진선기 후보 차례입니다. 역시 1분 드리겠습니다. 예, 사랑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먼저 우리 동구의 생활 정치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저희 동구를 보면은 순환도로에서 보면은 중심사로 내려가는 진입로가 있습니다. 그 진입로에 현재 우리 동구는 1,200원씩을 내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걸 반드시 저는 해결하겠습니다. 똑같은 지역인데 봉선동은 현재 돈을 내지 않고 다니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송정역에서 KTX를 타고 내리면 너무 시간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광주역 KTX를 반드시 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역 KTX는 전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장성은 KTX가 다시 재진입하고 있습니다. 광주 동구를 위해서는 광주역 KTX 다시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뚝동구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엔 강신기 후보의 모두 발언 듣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구는 광주의 심장입니다. 광주의 심장인 동구가 살아야 광주가 삽니다. 그러나 지금 동구는 위기 상황입니다. 인구는 10만을 조금 넘고
시민들 안전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동구 인구는 북구 인구의 4분의 1이 불과합니다. 그리고 재정 자립도는 자치구의 평균 수준에 불과합니다. 광주는 지난 3년 동안 비약적인 발전을 했지만 5개 자치구 가운데 동구는 상대적으로 낙후 길을 걸어왔습니다. 청년 인구는 가장 낮은 수준이고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20%대로 초고령 자치구가 되었습니다. 활력을 잃어버린 지역이 된 것입니다. 인구가 적으면 중앙정부나 광역단체로부터 예산 배정이 적어서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도 적어지고 주민들의 삶은 팍팍해지게 됩니다. 동구는 바뀌어야 됩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임택 후보 차례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동구청장 예비후보 현 동구청장 임택입니다. 저는 25년 동안 동구의 의원, 재선의원, 그리고 광역의원, 국회의원 보좌관, 그리고 현재 구청장에 이르기까지 동구에서 자치행정을 해왔습니다. 누구보다도 동구를 잘 이해하고 있고 동구에 나아갈 방향을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떤 후보보다도 저는 의정활동과 행정 경험을 다 경험한 사람입니다. 앞으로 동구의 정책 그리고 비전을 찾는 데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선 7기 가장 역대 최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인구 10만 회복, 그리고 청렴도 광주의 유일하게 최고 등급, 그리고 자치단체장 공약 이행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는 등 그 성과를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바탕으로 민선 8기 동구를 광주의 중심으로 행복지수 1위의 동구로 반드시 만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4명의 광주 동구청장 경선 후보자들의 모두 발언을 들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공통 질문 순서인데요. 4명의 후보에게 공통으로 묻겠습니다. 동구하면 전인빌딩 245,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동명동 카페거리 등 광주를 대표하는 관광지가 많은데요.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광주를 찾는 관광객 수가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또 동구 관광 역시 침체된 상황입니다. 동구 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노잼 도시 광주를 탈바꿈할 대안이 있다면 이야기를 해주시고 광주의 경우에는 당일로 방문하고 타 시도를 또 다른 곳으로 가서 체류하는 그런 관광객들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체류형 문화관광도시 광주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대안이 있는지 함께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진선기 후보 답변 시간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예, 왜 우리 동구가 관광지로서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전 청장님 두 분들이 계시니까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 우리 그 동구를 관광 사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테마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가까운 담양은 메카스타이라든가 이런 펜션이라든가 캠핑장이 만들어져 있어서 관광객들이 찾아오면 그날 숙박을 하고 거기에 관광을 할 수 있는 테마가 있는데 우리 동구는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동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조선대학교와 지산유원지 이런 여러 곳을 합쳐서 캠핑장을 반드시 만들어야 되고 숙박시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선대학교를 연결하는 뒤에 지산동 옆쪽으로 오는 땅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자연녹지에 펜션 단지를 만들어서 1박 2일 숙박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담양과 강주가 연계해서 관광사업을 같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담양 하면은 관광지로 너무 유명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강주는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들리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강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특히 무등산을 갖고 있는 우리 동구의 발전은 이 숙박시설을 제대로 갖추어서 그리고 충장로 발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형 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다음으로 강신기 후보 답변 시간 역시 1분 30초 드립니다. 예, 관광이 떨어진 것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 여파가 가장 컸으라고 봅니다. 동구는 광주의 시작과 성장의 거점입니다. 그래서 문화, 역사, 인물 등의 자산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아시아문화전당도 동구에 가 있습니다. 동구 관광 전략은 이러한 자산을 활용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먼저 무등산을 중심으로 무등산과 함께 광주의 예술을 엮어내야 합니다. 무등산 의저로 위치한 5개 미술관을
우등산을 찾는 분들에게 문화예술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옛 전남 도청 분수대나 금남로, 충장로를 잇는 광주 5월 체험관광 패키지도 있습니다. 충장로의 오래된 가게를 활용한 근대 광주의 체험 상품 개발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노잼 도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효율적인 정책을 벗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동명동 카페가 되는 이색 카페는 있지만 볼거리는 부족합니다. 볼거리 만들어야 합니다. 거리 이름으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관광객이 체험하고 만족해서 퍼뜨리도록 해야 합니다. 체험 관광이 되기 위해서는 상품 내용이 중요합니다. 동구에는 조대와 전대병원이 있습니다. 치과벨트, 뷰티벨트 만들어서 의료 관광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의료 관광은 숙박, 쇼핑, 문화예술 등 파생 효과가 큽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관광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동구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 듣고 있습니다. 이어서 임택 후보 역시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예, 저는 민선 7기 우리 동구를 살고 싶은 동구를 만드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제 민선 8기는 찾고 싶은 동구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찾고 싶은 동구를 만들어 자영업 중심인 동구의 골목 경제와 일자리를 창출해서 민생 경제를 살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핵심에 문화와 예술을 기반으로 한 관광이 있습니다. 하룻밤 자고 갈 수 있는 체류형 관광의 핵심은 야간 도심 거점 관광지를 육성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선 7기에 지금 앞으로 한두 달 후면 선보이게 될 빛의 분수대를 만들기 위해서 국비 20억, 20억으로 지금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청 자리는 광주 읍성입니다. 빛의 로드 사업으로 빛의 거리, 빛의 마당, 빛의 뮤지엄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국비 190억, 1295억, 국비 95억으로 이미 정부 사업에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문화전당 지하에 많은 공간들이 비어 있습니다. 이 공간을 미디어 플랫폼, 관광 플랫폼으로 만들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화나라, 백설공주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AI와 미디어를 결합한 공간으로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야간에 즐길 수 있는 볼거리를 만들어서 체류형 관광지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동명동 거리, 그리고 광주시가 매입한 신양파크, 그리고 울림동 미술관 거리, 그리고 제가 100억을 확보한 충장로 금남로 예술관광 르네상스 사업을 통해서 야간 관광 기반을 충분히 만들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김성환 후보 답변 듣겠습니다. 예, 체류형 관광도시의 이제 핵심은요, 무엇보다도 하루에 다 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관광 포인트가 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약간 이제 지역이 이렇게 소위 자연이 많은 지역은 뭐 힐링 관광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또 이제 체험 관광, 여러 가지 종류의 소위 체류형을 이끄는 관광 종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는 이제 도시 지역이기 때문에 일단은 광주 동구 경우에 관광 포인트를 절대적으로 늘리는 작업,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예술 체험이라든가 5.18 역사 체험이라든가 이런 체험 관광, 이 두 축으로 체류형 관광을 이끌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저는 지금 우리 동구에 이제 아시아 문화전당이라고 하는 중요한 자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시아 문화전당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관광적 측면에서는 성공을 거두지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완하는 대책으로 아시아 문화타운을 저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적 측면에서 와서 다양한 국가의 문화와 뭐 음식, 숙박 등등 여러 가지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아시아 문화타운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뭐 지역은 뭐 우리 지산 유원지를 비롯해서 우리 동구의 땅이 좁다 보니까 몇 군데를 좀 찾아봤으면 좋겠고요. 의료관광 좋은, 이제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생략하도록 하고, 조선대학교 뒷산과 지산유원지를 연결하는 청년들의 관광 포인트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후보자 주도권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이 주도권 토론은 정해진 시간 동안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상대 후보를 지목해서 자유롭게 질문과 답변을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4명의 후보는 각 6분씩 주도권을 갖게 되는데요. 이번 주도권 토론은 특히 주제와 상관없이 후보 간에 자유롭게 토론하시면 되고요. 단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쓰시기 위해서는 3분이 지나면 다른 후보에게도 질문의 기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2명 이상의 후보에게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방과 인신공격성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먼저 강신기 후보에게 6분 동안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네, 임택 후보님에게 예. 좀 묻겠습니다. 지난해 6월 달에 학동 사구역 재개발 구역에서 5층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이 사고로 무고한 시민 17분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학동 참사는 예고된 참사였습니다. 학동 참사 2달 전에 이미 계림동에서 주택 철거 과정에서 비슷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2명이 돌아가시고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같은 구역에서도 안전사고 위험장에 대한 민원 제기가 있었고 시에서도 4차례나 공문을 보내서 철거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했습니다. 만약 철거 현장 안전을 우려하는 민원에 제대로 대응했거나 아니면 시 공문에 적절히 이 조치를 했다면 학동 참사는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우선 학동 사고와 관련해서 구청장으로서 상당히 가슴 아픈 일이고 또한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다 제가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민원 제기라든지 여기에 대한 대응은 저는 우리 직원들이 충분히 현장에도 나가봤고 또 감리라든지 현장 소장 충분히 다 관리 감독을 해왔습니다. 다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본질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철거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는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현장에서 이러한 제도를 또 정확히 지키지 않는 안전 불감증 이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발생한 거지 관리감독청의 문제로 발생한 것처럼 이렇게만 전부 말씀한 것은 지나치게 정치적 공격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사고 이후에 저희는 제도 보완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상주 감리 제도라든지 CCTV 설치라든지 그리고 철거를 하게 되면 반드시 신고하게 하는 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안전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전문가들의 상시적인 안전 점검 그리고 됐습니다. 됐어요. 지역 건축 안전센터 설립 등을 해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책임을 떠넘기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다른 데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예. 책임이 있는데 예. 그것을 본질적인 문제를 정확히 봐야 이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다시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방안을 찾아야지 자꾸 정치적인 공격을 통해서 이득을 얻으려고 한다면 문제의 본질을 보는 것은 본질을 보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전혀 이 책임을 질 생각이 없다는 그런 뜻으로 붙입니다. 이런 대응 참사에 그것도 전형적인 인재, 법적인 책임은 별도로 하더라도 정치적, 도의적, 행정적, 관리적 책임은 면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주 시민과 동구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광주와 동구 유상에도 심각한 상처를 준 학동 참사를 통감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이라도 그 책임을 느껴서 예비후보를 사퇴할 의사는 없습니까? 전혀 그럴 생각 없고요. 법적인 문제,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었다면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 아마 없겠죠. 또 정치적인 책임이 저에게 컸다고 한다면 아마 당의 공천 과정에서 이미 걸러내서 공천 과정에서 부적격자로 탈락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너무 그런 그 안전에 관한 문제라든지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그런 불행한 사고에 대해서 정치적 공격거리로 사용하는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큰 인재를 내고도 정치적 공격거리로 이렇게 치부하는 그러한 문제의 자세가, 본질을 정확히 보시라는 대단히 거예요. 지금 다른 후보에게도 좀 질문할 기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네. 우리 김성환 후보님에게 묻겠습니다. 네. 동구청장도 역임하시고 그간 보여주신 실적을 보면 매우 많은 일을 하셨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 당적을 좀 보면 국민의당에서 계셨다가 또 무소속 가셨다가 민주평화당 가셨다가 열린민주당으로 입당을 해가지고 이번에 그 민주당으로 합당을 하셨어요. 당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이게 정책인 소신인지 아니면 민주당으로 와야 이게 당선이 될 것 같으니까 민주당으로 온 것인지 이것 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 구청장이 나왔다가 안 되니까 다시 국회의원으로 출마를 하시고 또 구청장으로 다시 나오셨습니다. 국회의원 안 되니까. 이것은 정말 그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도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정치적 소신에 의해서 당을 바꿨느냐 이제 첫 번째 질문하셨는데요. 2016년에 제가 공직 생활에 쭉 하다가 이제 와가지고 안철수라고 하는 차량에 버스에 올라탔어요. 서울 간다고 해서 올라탔는데 가다가 부산으로
핸들을 들길래 내렸습니다. 또 우리 광주 시민들께서도 그 당시에 서울 간다 그러니까 박수 많이 쳐줬습니다. 그런데 부산으로 간다 그러니까 그 박수를 거둬드렸습니다. 저도 안철수의 피해자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방에서 제가 지방정치를 했기 때문에 제가 무슨 당을 좌지우지할 상황도 아니고 중앙정치 변화에 저희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어떤 지역적 현실을 뭐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청장을 하다가 왜 국회의원 나왔다 다시 구청장 나왔느냐. 저는요, 구청장하고 국회의원하고 또 뭐 무슨 어떤 다른 자리가 됐건 지역 발전을 하는데 의미가 있는 자리라면 그 자리의 구별은 의미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 때 대통령 비서실장을 하셨던 우리 장성 출신 어떤 분이 서구인가요? 그때 광산인가 어디 구의원도 한번 출마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게 했었고요. 그래서 저는 구청장, 국회의원 뭐 얼마든지 바꿔가면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중앙에 가서 네. 국회의원도 했다가 다시 와서 또 구청장도 할 수 있고 충분히 네. 그럴 수 있다 생각합니다. 예. 네, 주도권 6분을 모두 다 쓰셨습니다. 다음 후보에게 주도권 6분을 드릴 텐데요. 이번에는 임택 후보에게 주도권 6분을 네.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우리 주시죠. 김성환 후보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뭐 질문 드리기 전에 몇 가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선 7기 제가 4년을 구정을 맡아 운영하면서 우선 4년 연속 도시재생 공모 사업에 775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광주 유일의 스마트 그린 도시로 100억, 충장로, 금남로 르네상스 사업에 100억, 그리고 이제 지산동에서 조대간 도로를 뚫는 작업에 또 시작을 했고요. 역대 구청장 아무도 공약을 실천하지 못했던 학동 유흥가를 저는 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구의 다목적 부설체육관, 그리고 공영주차장 10여 곳을 완공하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인구 10만 명을 회복했고 2020년에는 행안부 주관 전국의 기초단체 평가에서 행정 역량, 재정 역량의 1위로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공직사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청렴도는 역대 우리 구에서 받지 못했던 최고 등급이라고 할 수 있는 2등급, 광주에서 유일하게 3년 연속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약 이행 평가에서 또한 최우수 등급을 3년 연속 받았습니다. 통계청의 전국 지자체 행복지수에서 2020년 호남권 유일한 행복지수 1위였습니다. 광주 4치구 중에 인문도시로서 대한민국 좋은 정책대 최우수 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민선 7기에는 많은 변화와 발전을 이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김성환 후보께서 동구가 4년간 멈췄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아무리 선거라 하더라도 경쟁자의 시각으로만 보시는 것 같습니다. 4년 동안 열심히 일한 우리 천여 명의 동구청 공무원들에 대한, 그리고 함께 도시재생, 도시개발사업, 마을 공동체 사업 등 함께 이룬 4년의 주민들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저는 일종의 모독하는, A에 배선하는 그런 공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왜 4년이 멈췄다고 그렇게 표현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그 유튜브에 광주 김성환 TV라고 제가 제 채널을 운영하고 짧게 있습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들어와 보시면 자세하게 네, 제가 봤습니다. 제가 네. 실명으로 얼굴을 내놓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궁금하시면, 여기는 지금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다 자세하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요. 핵심만 우선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 지금 저 국십이 뭐 역대 최고 확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선 저는 2년 근무했고 우리 임택 후보님은 4년 근무했습니다. 저는 박근혜 정부 보수 정부에서 광주 구청장을 했고요. 예. 우리 임택 후보님은 문재인 정부에서 하셨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의 가장 핵심 국책 사업 중 하나가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5년간 50조를 전 지자체에 뿌렸습니다. 지금 지방행정 365라고 하는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래프까지 다 나옵니다. 도시재생. 잠깐만요. 거기까지만 하시죠. 예. 이제 제가 핵심을 아니 그 답변을 제가 좀 드려야 다른 되니까. 분한테 질문해야 되니까요. 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잠깐만요. 말을 제가 듣고 반발하셔야죠. 주도권 질 때 하시세요. 아니, 제가 주도권이라 좀 아니, 그러면 묻지 말고 계속 하셔야죠. 아니, 끊을 수 있어요. 들어보세요. 자, 우리 저 김성환 후보께서 청장을 2년 하셨는데요. 10년 같이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년 하셨는데
1년이 채 안 되고 박근혜 정권에서 1년 채 안 되겠고 문재인 정권에서 1년 이상을 하셨습니다. 우리 김성한 후보께서 그 문재인 정부에서 한 임택 후보가 문재인 정부에서 했기 때문에 예산을 더 많이 가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문재인 정부에서 1년 하실 때 2017년도에 법원 앞 재생사업 그리고 학동 삼거리 재생사업에 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은요. 저희가 도시재생 공모사업 하는데 우리 직원들 밤낮 가리지 않고 일하고 또 장관 만나고 국토부 관계자들 만나고 그래서 설명하고 몇 개월이 걸려서 각 자치구가 그리고 기초단체가 경쟁합니다. 네. 이런 과정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지 마치 50조를 문재인 정부가 다 그냥 퍼주는 것처럼 말씀하는 것은 대단히 남은 문재인 시간은 정부에 대한 모욕입니다. 이것은. 다른 후보자에게 꼭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신규 후보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동구가 지금 인구 구조로 보면은요. 1인 가구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혹시 1인 가구 비율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 예, 뭐 정확한 숫자는 모르실 수 있다고 보는데요. 48.6% 정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두 집 걸로 한 집이 1인 가구인데요. 예, 이제 저는 이 1인 가구 우리 5개 자치구청에 처음으로 1인 가구에 대한 조례도 제정을 했고 실태 파악 그리고 또 용역을 줘서 정책 개발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사회 안전망, 주거 지원, 공동체 생활 그리고 또 문화 여가 이런 부분 5개 분야의 30개 과제를 제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강신기 후보께서 생각하는 1인 가구에 대한 행복이 곧 동구 주민의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인 가구도 중요하지만 동구민 전체의 그 행복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아까 이제 안전 관련해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1인 가구가 반 정도 되기 때문에 예. 동구 전체 주민의 행복을 이야기하려면 1인 가구에 대한 정책이 제대로 서야 예. 동구 전체 주민의 행복을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질문을 아니 드리는 그러니까 겁니다. 예. 뭐 1인 가구뿐만 아니라 동구민 전체를 두고 이렇게 행정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구청장은. 예. 근데 이제 아까 안전 관련해 가지고요. 뭐 여러 가지 이 안전 관련 뭐 대책을 수립했다고 지금 했거든요. 아까. 예. 근데 이거 보니까 대표적으로 지역 건축 안전 센터 설립이 있더라고요. 예. 근데 이거 언제 설립했습니까? 이번에 설립했습니다. 이번에 설립했죠? 예. 근데 지금 이게 운영이 됩니까? 운영되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역 건축 네. 안전센터는 광역단체는 의무적으로 50만 인구만 하게 되는데요. 저희는 자,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이번에 해서 마무리해 인력을 주시기 최대한 바랍니다. 최근에 확보했습니다. 이제 주도권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갑니다. 6분이 아니, 그러니까 모두 다 이게 끝났습니다. 자, 다른 후보의 지금- 주도권 토론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어서 김성환 후보의 주도권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시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두 네. 분의 후보자들에게 3분씩 예. 균형 있게 좀 질문과 답변을 들어주시고요.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성환 후보 주도권 6분 시작합니다. 네, 우리 임택 후보님께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제 시간이니까 활용을 해서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예산을 제가 있을 때 무슨 이 법원 앞 무엇이 뭐 공모가 탈락되고 학동 뭐 앞에 재생 탈락된다고 그랬는데 공모 엄청나게 많이 해가지고 하다 보면 탈락된 것도 있을 수 있고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제 임기 동안 2년이었는데요. 편의시설 부분만입니다. 나 다른 것 얘기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편의시설 부분만 다목적 체육관 건립했습니다. 진화 하이비랍 도로 설계 예산 따서 설계하다 나왔습니다. 산수체육센터 증축 예산 확보해 놓고 나왔습니다. 푸른길, 동적골 이런 데 공영 화장실 해서 4개 만들었습니다. 푸른마을 공동체센터 산수동에 착공까지 해놓고 왔습니다. 미로센터 예수르거리에 착공했습니다. 지원 일동에 복합 커뮤니티센터 부지 다 사놓고 예산 다 확보해 놨습니다. 대형 공영주차장 4개소 예산 확보하고 특히나 지금 우리 임 후보님께서 어느 홍보물에 보니까 실적으로 같이 넣어놓으셨던데 서남동과 지산 유원지 제가 거기 땅까지 다 사놓고 예산까지 다 확보해 놓고 나왔습니다. 산수동에 동구마루 건립도 했습니다. 그 외에 뭐 2년 동안요 편의시설 할 만큼 했다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조그만 거 한두 개 탈락할 수도 있고 나 뭐 탈락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요 직원들이 하도 많이 공모를 해서 그래서 그런 것이고요. 아까 직원과 주민을 제가 폄하한 것이다. 전혀 그런 적 없습니다. 예. 우리 주민들 고생했고요. 이 선장이 방향을 조금 잘못 잡는다든가 하면 고생 많이 합니다. 사실. 예. 그러니까 위로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분들도 마찬가지고 협조 많이 해주신 걸로 알고 있고요. 문재인 정부를 제가 못 오겠다는데
전혀 반대입니다. 한 50조 아니, 퍼졌네요. 아니요. 5년간 50조라고 하는 돈을 지방을 통해서 이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전부 다 중앙부처에서 주로 주도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이명박 때도 22조 4대 강도 다 수자원공사 통해서 했고요. 다 박근혜 정부 때 혁신센터도 다 직접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지방을 통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각 지방자치단체 지방재정 365 코너에 가서 보시면 예산 다 넣습니다. 다. 그렇게 지방이 굉장히 활성화됐다. 이건 문재인 정부의 큰 실적인데 이거를 내가 잘 따와서 예산을 많이 따온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이거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모독입니다. 정말로.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실적이라고 저는 생각한데 거꾸로 구청장 실적이라고 해보면 그건 아니다 하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답변할까요? 저 답변할 아니요. 이거 내 주도권 시간이니까. 아니, 이것도. 답변할 시간을 주세요. 아니, 이것도 내 주도권 시간이. 나 질문은 안 했어요. 예.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예, 예. 공무원 채용이 어느 정도 늘었습니까? 4년 전에 대비해서. 우리 공무원 채용이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또 예. 도시재생 사업이라든지 수요가 늘면서 한 100여 명은 늘었을 거로 생각합니다. 코로나 빼놓고 몇 명 늘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 발생해서 심각하게 지기 전에도 그러니까요. 많은 공무원이 늘고 정원과 있습니다. 현원 사이에 비어 있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가 나오면서 한 10명 비워놓고 왔습니다. 아닙니다. 행정 수요 부족한 이런 것들을 예. 해서 제가 지금 정상적인 예. 공무원 채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법적으로 정상적으로 채용했겠죠. 그런데 제가 지금 주장하고자 하는 건 그겁니다. 과연 저는 개인적으로 공무원 숫자 늘리는 걸 별로 반대합니다. 제가 직업공무원 출신입니다만은 공무원 숫자가 행정 서비스를 좌지우지하지 저희 동구만 는 게 아닙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 공무원 채용이 아까 코로나 이 관련 아니고도 많이 늘었어요. 많이 늘어서 늘었어요. 예, 네,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동구만 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 아니 동구가 많이 늘었다고요. 그러니까 근데 네. 과연 행정 서비스가 얼마나 좋아졌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큰 의문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남은 시간 예, 동안은 다른 다른 분- 후보에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진성기 후보님 제가 잠깐 좀 약간 좀 혈압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좀 여쭤보려합니다. 홍보물에 보면 예.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소통위원을 하신 걸로 돼 있고 예. 국정 경험을 굉장히 크게 내세워 놓으셨더라고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아시다시피 중앙 정부에서 평생 20년 이상 이렇게 있다 온 사람인데 이제 국정 경험을 했다고 하는 것을 간판으로 세우는 게 좀 적절한지에 대해서 저 의문을 좀 갖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제가 주변에 그 국정 경험에 대해서 사실 물어봤습니다. 예. 이걸 적절하게 쓴 것이 맞냐 어쩌냐 이제 물어봤는데 국정 경험이라는 것이 제가 24살 때부터 당 중앙당 청년위원장을 했다든가 시당 청년위원장을 했다든가 그런 걸 포괄적으로 국정 경험으로 보셨구만요. 예, 알겠습니다. 네네. 예, 그렇게 하고요. 강신기 후보님께도 공평하게 한 말씀 간단히 좀 드리겠습니다. 20만 시대를 주창을 하셨어요. 예. 땅이 좁잖아요. 동구가. 예. 지금 10만 명인데 20만까지 어디다가 20만이 늘릴 수가 있나요? 진짜 참고하려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생 재건축 지금 재개발이 지금 8군데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한 10군데에서 지금 다시 재개발 재건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해주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지금 자치구간 경계 조정입니다. 지금 이제 기획단 구성해가지고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반드시 광주 발전의 미래를 위해서 꼭 추진돼야 됩니다. 구간 경계정까지 포함해서 20만 그렇게 말씀하셨구만요.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충분히 이제 인정하겠습니다. 미래 먹거리 산업 발굴하고 네네. 이제 중앙부처 유관기관 이제 끌어와 가지고 20만 반드시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주도권 시간 모두 다 쓰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진성기 후보에게 주도권 6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동구가 이제 원도심이 낙후돼 있다 이제 이런 말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용적률이 현재 낮기 때문에 건물을 지었을 때 이 용적률에 적용을 받다 보면은 땅값과 이 건물을 지었을 때 이 돈이 맞지를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학동 같은 경우에 삼익 아파트와 평화맨션이 재개발을 하는데 세대수는 860세대인데 건축을 하다 보면은 700세대밖에 안 나옵니다.
이러한 용적률, 이러한 부분들이 특히 우리 동구를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이 용적률을 높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원도심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동구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생겼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업도 했고 청년 CEO를 했지만은 오너가 부지런하고 또 공무원이 부지런해서 열심히 하다 보면은 그런 것은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구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용적률에 대해서 좀 물어보면서 우리 강신기 후보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예. 지산유원지라든가 충장로의 상권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산유원지. 예. 예. 지산유원지는 지금 사실 많이 어렵습니다. 그게 이제 지난번에 그 신양 파크호텔 이것을 이제 시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이제 이것을 지산유원지를 살리는 그러한 방향으로 지금 그 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산유원지에 이제 지난번에 진성기 후보님 공약을 보니까 거기다 막 뭐 케이블카도 설치하고 막 이랬더라고요. 저선전까지 해주십니까? 예. 근데 케이블카 설치한다고 해서 지산유원지가 살아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네. 근본적으로 지산유원지의 이제 문제점이 무엇인지 후보님 그것을 정확하게 1분만 쓰십시오. 파악을 해가지고 예, 3분 작게 지키려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충장로는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정부 예산을 가져와 가지고 우리 뭐 이 전 청장님이나 지금 현 청장님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 충장로가 우리 광주 상징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 타고를 만나같이 해가지고 그 진입이 쉽게 이렇게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토론을 하는 과정에 이제 전 청장과 현 청장이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새로 청장에 도전하는 사람 입장에서 저는 강한 추진력이 있고 또 일 잘하는 진성기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어려서 20대부터 200억, 300억의 공사를 했던 경험도 있고 또 추진력이 강하다고 이렇게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런 내용에서 우리 김성한 후보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예. 아까 그 임태구 후보님께서 이야기했던 그 분수대 있지 않습니까? 빚. 빚 분수대. 예.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빚 빈수대 사업 자체는 지금 제가 한 게 아니라 그 사업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저는 그 빚 분수대 사업을 보면서 이제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너무 이제 우리 광주시에 근무하신 분들이나 또 시장님이나 이런 분들 입장에서 들으면은 조금 그렇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구청장을 했던 사람이고 다시 구청장에 출마한 사람 입장에서는 동구의 사정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동구가 재정적으로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아까 뭐 이제 오늘 방금 제가 들었던 얘기로는 중앙에서 20억, 뭐 시에서 20억 하고 동구에서 막 돈을 안 내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사항을 모르겠어요. 안 낸다면 막 다행입니다만은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수대 거기 5.18 광장이나 분수대나 금남로, 충장로는 동구의 이제 중심이고 광주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는 어떤 발전시키는 사업비를 사실 구에서 사업비 이 어려운 동구에서 사업비 쓰는 것은 좀 아깝다. 후보님 그래서 시에서 이건 좀 마땅히 좀 해가지고 발전을 시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그 이번에 이제 동구청장을 당선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면서 꼭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어려서 제가 고등학교를 현 동구청 자리가 제 목표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충장로를 직접 걸어 다녔습니다. 그런데 현재 원도심이 발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딱 하나밖에 지적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업들 전 청장, 현 청장 이야기를 했는데 대형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를 댈 수가 없으면 절대 상권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구 충장로라든가 또 금남로라든가 주변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형 주차장, 랜드마크에 있는 동구의 주차장이 반드시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구청 예산을 보니까 아직
그 주차장 예산이라든가 이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남아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이 예산과 관광부 자금과 함께 같이 혼합을 해서 많은 예산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프랑스의 엘페타처럼 동구에 주차의 랜드마크를 하나 만들 수 있는 그런 후보가 반드시 돼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4명의 후보자들의 주도권 토론이 모두 끝났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청장 경선 후보자 초청 토론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선 후보자 초청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주최하고 CNB 광주방송, KCTV 광주방송, 광주 CBS, 우등일보, 뉴스이스가 공동 제작합니다. 자, 이번에는 다시 4명의 후보에게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지 올해로 10년이 됐습니다. 지난달 30일에 광주광역시 시장 직속 광주혁신추진위원회 산하 대전환특별위원회가 주장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 무등산 국립공원의 접근성을 위해서 케이블카 등을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자, 이에 시민단체들의 지금 반발이 거셉니다. 특히 무등산 정상부 복원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조차 돼 있지 않은데요. 무등산 개발과 복원, 첨예하게 뒤엎인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4명의 후보자들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임택 후보 1분 30초 드립니다. 예. 우선 이 답변 드리기 전에요. 우리 진성기 후보께서 빛의 분수대 사업을 김성한 후보께 여쭤봤는데요. 제가 잠깐 김성한 후보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분수대 사업이나 빛의 로드 사업이나 그리고 미디어 테마 콘텐츠 플랫폼 사업은 전부 야간의 볼거리를 만드는 광주가 미디어 창의 도시입니다. 이걸 결합한 야간의 볼거리를 만들겠다는 취지고요. 지금 전부 국시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시나 중앙정부하고 열심히 뛰어서 우리 구비가 포함되지 않는 사업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케이블카 무등산 개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의 논의의 방식은 찬성 아니면 반대, 그래서 격렬하게 서로가 부딪혔습니다. 이제는 이 논의가 공개적으로 다양하게 진행되는 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국에 케이블카가 22개 정도 있습니다. 이 중에 현재 24개 정도가 있는데요. 2개가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 22개 중에 사실상 운영에 흑자를 보고 있는 것은 해양 케이블카 정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흑자를 보고 있는 것도 있고 적자를 보고 있는 것도 있고 환경 파괴의 관점 또는 접근성에 유리한 측면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시민적 논의를 이제 활발하게 진행하는 시점이 되었으면 좋겠고 필요하다면 통역에서 한류수도 케이블카를 주민투표로 했듯이 그런 과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다음은 김성환 후보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1분 30초 드립니다. 네. 우선 그 전국의 국립공원 중에서 이렇게 시내하고 이렇게 가까이 있는 국립공원은 무등산이 유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찌되었건 또 무등산은 동구의 한 7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되면서 좋아진 측면도 많지만 활용 가능성 측면에서는 동구 입장에서 굉장히 토지적으로 제약이 있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큰 틀에서 일단 환경은 훼손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전제로 깔고요. 하여튼 무등산을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처럼 환경 보전이 100%로 해서 이렇게 묶어두기는 좀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무등산 연계 상품을 어떤 식으로든지 만들겠다라고 공약에서도 밝혔었고 예시를 몇 가지 들었었습니다. 케이블카 설치 논의에 대해서는 저는 이 케이블카 설치 논의만 한정적으로 가지고 논의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고 여러 가지 다른 대안들을 한꺼번에 좀 얘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그 임태 후보님께서 케이블카의 이제 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구청장 할 때도 사실은 내부적으로 전국에 이거를 조사를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검토 사항이 있었고요. 저는 대안으로 여러 가지 열기구나 에드벌룬이나 궤도열차 등등 여러 가지 관광 상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번에 진성기 후보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예, 케이블카 무등산 설치는 엄청난 추진력과 일 잘하는 사람만이 이걸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벌써 이 일을 하려면은 강주 시민단체와 그리고 주민의 동의를 받아내야 됩니다. 추진력 있는 후보가 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여기 네 사람 중에 제가 제일 추진력이 있다고 마음을 먹고 이 케이블카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100세 시대를 달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무등산을 가고 싶어도 못 가는 형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좋은 무등산을 자연훼손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안 된다는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면은 포크레이라든가 이 장비가 포크레이가 산을 훼손을 하면서 올라갔지만은 요즘에 보면은 영광 원자력에서 한전 철탑을 세울 때 보면은 산 하나도 훼손을 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헬기로 해서 모든 것을 실어 날려서 자연이 훼손되지 않고 모든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강주를 살리고 앞으로 강주가 먹고 사는 먹거리를 만들고 강주를 전체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케이블카 자체는 적자가 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상권에 우리가 올림픽이라든가 이런 걸 본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이익이 어디서 나고 어디서 적자가 날 수 있습니다. 이런 종합적인 걸 할 때 케이블카는 반드시 설치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강신기 후보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예, 무등산은 우리 지역의 중요한 정말 자연자산입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원형 보존도 중요하지만 이 자산은 활용할 때 의미가 있고 그 가치가 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케이블카 설치도 이제 검토를 해볼 때가 됐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무등산 케이블카 설치는 오랫동안 이렇게 뜨거운 논의 대상이었습니다. 무등산에 대한 뭐 훼손 문제가 걸리지만 또 무등산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관광객을 유치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동구는 케이블카 사업에 따른 파급 효과가 직접적으로 미치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케이블카 설치 문제는 정말 동구에서 관심사항이고 그런데 이제 워낙 그 찬반 양면이 크다 보니까 타 지자체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수와 목포 해상 케이블카는 그 지역 관광의 핵심 자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케이블카들이 외지 관광객 유입을 아주 유입하는데 톡톡한 역할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광주는 현재 국내 여행 방문지 전국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광주가 국내 관광객들에게 매력적이 않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광주 소중한 자연 자원을 보존하는 것도 분명 중요합니다만 그 긍정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이제는 설치도 이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청장 경선 후보자 초청 토론회 마무리 발언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지역민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거나 혹은 미처 못한 얘기가 있다면 이 시간에 마무리 발언으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시간은 1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김성환 후보 마무리 발언 해주시죠. 예, 동구는 지난 4년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문재인 정부의 국책사업,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서 뭐 역대 최대 국비 확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도록은 돼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재생과 관련된 자치단체, 예산 늘지 않은 자치단체 찾기가 어렵다는 말씀 드리고요. 문제는 유입된 인구의 편의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편의시설을 빨리 보강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데 최근 뭐 구립도서관 착공 외에는 이렇다 할 편의시설이 추가된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멈춰 있다는 표현을 썼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면에 또 동구는 뭐 여러 가지 아까 방어 논리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어찌되었건 행정적인 여러 가지 관리 미숙으로 인해서 학동 참사가 일어났고 최악의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우리가 선거 왜 합니까? 정치적 책임 평가하려고 선거한다고 생각합니다. 잘했는지 못했는지 제대로 평가해 주셔야 대한민국 정치가 좋아집니다. 평가해 주십시오. 김성환이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진성기 후보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네, 강한 추진력을 갖고 있는 진성기가 동구를 확실히 우뚝 선 동구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동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누가 뭐라 한다 하더라도 용적률은 반드시 높여야 됩니다. 현재 원도심, 산수동, 학동 주변에 너무 발달이 안 돼 있습니다. 이것은 용적률 때문입니다. 이 용적률을 반드시 진성기는 높여서 재개발이라든가 좋은 빌딩이 들어서서
살맛나는 동구로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전국에서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한 구에 종합병원이 2개나 있습니다. 조선대학교 병원이 있고 전남대학교 병원이 한 구에가 있습니다. 이런 좋은 여건을 갖고 있으면서도 동구는 지금까지 이 병원 2개를 활용을 해서 세계적인 관광사업으로 만들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을 만들면서 특히 우리 청년 특보라는 자리를 동구청을 만들어서 함께 청년들과 동구를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강신기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예, 오랫동안 광주에 살면서 동구의 부침을 지켜봤습니다. 광주 중심이었던 동구가 변방으로 밀려나는 것을 보면서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동구가 자치구로서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구 20만 원 돼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위축되고 침체된 원도심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특색에 맞는 미래 먹거리 산업을 발굴 육성하고 중앙부처의 신설기관 유치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자치구간 균형 발전을 위해 행정구역 개편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어처구니없는 사고로 생명이 위협받지 않는 대한민국 최고의 안전자치구를 만들겠습니다. 구청장은 풍부한 행정 경험과 역량이 요구됩니다. 중앙부처와 광주시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저 강신기는 준비된 행정가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민들의 하루하루가 편안해지고 주름살이 펴지는 광주의 새로운 중심, 동구를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바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임택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예, 임택입니다. 지난 4년간 우리 공직자들과 주민과 함께 저는 많은 성과와 변화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2년을 하셔서 10년만큼 하셨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 점에 대해서도 좋은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4년 한 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깎아내리는 거에 대해서는 좀 서운하네요. 우리 주민과 공직자가 만들어낸 이 성과를 바탕으로 저는 민선 8기를 준비하겠습니다. 구립도서관 그리고 공보육관에서 원래 구립 어린이집 2군데인데 11개로 만들었습니다. 생활문화예술활동의 지원 등 우리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재능아동 꿈나무 사업, 모든 학교의 통기타 교실, 인문지도자 과정, 초등학생 인문학 교실 등 우리 주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려고 노력해왔습니다. 민선 8기 우리 동구를 행복지수 1위 광주의 중심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50분 동안 진행된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청장 경선 후보자 초청 토론회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열띤 토론 해주신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경선 토론을 통해서 더불어민주당을 대표하고 또 광주 동구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참된 일꾼, 바로 동구청장 후보가 나올 텐데요. 유권자들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청장 경선 후보자 초청 토론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